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필수 공사.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신축 같은 인테리어가 완성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줘. 인테리어 구흥 친구들 안녕! 오늘 소개할 현장은 바로 서울의 쾌적함을 자랑하는 우면 동구 아파트 현장이야. 우리가 흔히 우면파라고 아파트라고 부르는 바로 그 단지야. 여기는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현장이라 문의가 많은 현장이고,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현장이라 같은 평수를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구성했는지 보여주려고. 특히 이번 현장은 우면파라고는 29평형 아파트고 투베이 구조라서 제약이 많았던 현장이야. 똑같은 우면 동구 아파트 29평형, 똑같은 투베이 구조인데 완전 다른 느낌의 두 집. 우면동 동구 아파트는 1995년 준공된 아파트로 30년 차 구축 아파트이면서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해 있어. 이 아파트는 우면산이 둘러싸고 있고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지.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우암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최적의 거주 환경을 제공해. 하지만 29평형 투베이 구조라는 건 생각보다 제약이 많아. 답답한 주방, 효율적이지 못한 공간 배치까지 이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이번 현장의 핵심 포인트야. 비슷한 톤으로 마감했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거실과 완전 다른 주방 레이아웃의 놀라운 변신, 그리고 투베이 구조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공간 활용법까지. 두 고객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분 다 이제 보금자리를 얻은 신혼부부라는 점. 그래서 이번에도 깔끔하고 가성비 있는 디자인에 집중했어.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꿈꿔온 나만의 공간으로 호불호 없는 퀄리티로 완성했지. 우면 동구 아파트처럼 입지가 우수한 서초구의 구축 아파트를 가성비 있게 리모델링하는 이번 사례를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참고할 사항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해도 좋아.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필수 공사: 샤시, 확장, 전기 입선 공사.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신축 같은 인테리어가 완성되니까 영상 끝까지 봐줘. 29평형 투베이 구조의 제약을 어떻게 기회로 바꿨는지, 그리고 같은 구조에서도 완전히 다른 두 스타일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럼 섹션별로 살펴볼까? 현관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 두 현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투베이 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접근이 가능한지 보여줄게. 세 가지 공통점: 확장된 현관, 벤치 구성, 우드 포인트야. 첫 번째, 확장된 현관. 두 현관 모두 확장되었어. 이 부분은 거실을 조금 양보하고 현관을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거실부가 확장되어 있어야 해. 29평형 투베이 구조에서 현관이 좁으면 집 전체의 첫인상이 좀 답답해 보이거든. 거실 공간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현관을 확장하는 게 전체적인 공간감에 훨씬 도움이 돼. 두 번째, 벤치 구성. 기능과 디자인의 만남.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서 공간이 허락한다면 꼭 넣는 요소 중 하나야. 앉아서 신발을 신고 벗거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능적인 면 때문에 많이 선택하는 요소이고,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현관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요청하시는 시공이야. 특히 신혼부부들은 택배도 많이 받고 외출 준비할 때 잠깐 앉을 공간이 있으면 정말 편리하거든. 세 번째, 절제된 포인트의 미학. 포인트라는 건 말 그대로 점이잖아. 그래서 과한 연출보다는 은은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우드 포인트를 줘서 벤치에 적용했다는 점이야. 모노톤으로 마감을 하는 것보다 한쪽에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는 현관에 따뜻함을 더할 수 있어. 세 가지 차이점: 고객의 취향에 맞춤 디자인. 첫 번째, 아늑함 대 개방감. 두 현장 모두 현관이 확장되었지만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 한쪽은 닫힌 공간에 중문까지 패브릭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아늑함을 위주로 디자인했어. 완전 독립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든 거지. 이번에 완공된 현장은 브론즈 유리를 거실 쪽으로 배치를 했고, 중문도 프레임리스 중문으로 브론즈 유리를 활용해서 불을 켜면 어느 정도 시야가 트여 보이게 하면서도 평소에는 독립된 공간을 연출하게 했어. 같은 확장 현관이지만 고객님이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텍스처가 주는 느낌의 변화. 이전에는 모던한 형식의 솔리드 필름을 구현했다면 이번에는 콘크리트 텍스처가 있는 가구도어 마감으로 다른 느낌을 연출했어. 솔리드 필름의 장점은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준다는 점이야. 좀 더 모던한 마감이라고 할 수 있지. 반면 콘크리트 텍스처 가구의 장점은 도배와 비슷한 질감으로 전체적으로 더욱 통일된 느낌 연출이 가능해. 같은 색상의 계열이라도 공간의 성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세 번째, 현관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바로 중문이야. 중문은 현관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해. 프레임이 있는 중문과 프레임이 없는 중문은 마감할 때 다른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택의 영역이야. 다만 프레임이 있는 중문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포인트는 도배 또는 필름과 비슷한 색상으로 프레임 필름 작업을 해주거나 색상 선택이 가능하면 중문 프레임이 너무 눈에 띄지 않는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해. 자, 전체적인 디자인적으로도 통일감을 줄 수 있거든. 프레임리스 중문은 더욱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지만 시공 난이도나 비용 면에서 차이가 있어. 자, 그리고 우리가 현관 디자인을 하면서 항상 신경 쓰는 디테일은 마감재 간의 조화야. 현관 타일과 실내 바닥재의 경계선 처리, 벤치와 벽면의 필름 매칭, 그리고 조명과 가구톤의 조화까지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좌우하거든. 자, 특히 현관은 집에 들어서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이라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시공하는 게 우리만의 차별화 포인트야. 같은 29평형 투베이 구조라도 고객님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다른 현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맞춤 인테리어의 매력이지. 자, 거실 디자인에 대해 소개할게. 같은 29평형 투베이 구조지만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완성된 두 거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게. 세 가지 공통점, 우면 파라곤 거실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선정리로 깔끔함의 시작. 거실 라인은 깔끔함을 목표로 선정리에 최선을 다했어.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애서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테리어 90만의 디자인 포인트 중 하나야. 천장 몰딩을 없애기 위해서 천장에 석고를 1피 덧대는 시공이 필요해서 목공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야. 보통 거실과 공용부 천장을 치는데 세내품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자재 비용이 들어가는 정도. 걸레바지는 도배를 할 때 샌딩 작업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깔끔한 시공을 위해서는 손이 더 간다는 점을 기억해줘. 자, 두 번째, 타일형 강마루의 힘. 자, 많은 분들이 바닥재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바닥재를 우드톤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난 과감하게 타일형 강마루를 추천해주는 편이야. 우드톤으로 마감했을 때 넓은 평수의 집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집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 큰 면적을 차지하는 바닥 색상이 너무 다크했을 때 전체적인 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기본적인 가성비 디자인을 원한다면 타일형 강마루를 추천하는 편이야. 그래서 두 개 현장 모두 타일형 강마루로 넓어 보이는 거실 마감을 완성했어. 자, 세 번째, 내력벽 마감으로 확장의 흔적 지우기. 자, 이 부분은 확장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인데 내력벽을 최대한 눈에 덜 거슬리게 하기 위해서 반내림부와 내력벽을 게이트 형식으로 마감을 했어.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시공 중 하나가 반대편 발코니 가는 쪽 터닝도어는 가구도어로 가려주기만 해도 거실부 뷰가 달라지니까 신경 쓰면 좋은 포인트야. 자, 같은 구조지만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줄게. 기본적인 핵심은 고객 맞춤형 디자인이라는 것이야. 자, 첫 번째, TV냐만 디자인. 개성을 뽐내는 공간이지. 사실상 이 부분은 어느 집이든 다 다르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님들마다 취향을 반영하는 곳이 TV면이기 때문이야. 자신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이지. 이전에 시공했던 형태는 TV면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타일로 걸레바지를 없애면서도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 반면 이번에 했던 마감은 한쪽은 우드 색상 포인트 장을 줌으로써 포인트를 줬고 다른 한쪽은 내력벽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서 곡선을 활용해서 벽면이 길어 보이게 연출을 했어. 자, 둘 다 개성이 있으면서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두 고객님 다 만족하셨던 부분이야. 자, 두 번째, 인터폰 위치에 따른 디테일이 만드는 차이. 자, 거실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폰의 위치야.
왜 신경 쓰느냐? 보일러 컨트롤러와 인터폰, 스위치가 한 군데 있는 것 자체가 시공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인데 디자인적으로는 정갈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번 현장에서는 인터폰 자체를 장 안으로 숨겨서 거실면을 더 깔끔하게 보이도록 구성을 했어. 자, 세 번째, 미니 홈바와 북박이장. 자, 내력벽 한쪽 면을 차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택지는 보통 북박이장 아니면 홈바 구성을 하는 편이야. 자, 그럼 어디에 홈바 구성을 하고 어디에 북박이장을 하느냐? 그건 주방 구조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 지난번 현장에서는 주방을 세로로 긴 형태로 구성했기 때문에 다이닝 공간이 없는 형태로 마감이 되었어. 그래서 필수적으로 다이닝 공간을 거실로 빼내야 했기 때문에 내력벽 공간을 홈바로 구성을 했던 거야. 자, 이번 현장은 주방과 다이닝을 한 공간에 두었기 때문에 내력벽 부분에 북박이장으로 구성을 했던 부분이지. 자, 이것처럼 구조가 같은 평형의 거실이지만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지. 이게 바로 고객 맞춤형 디자인을 하기 때문이야. 29평형 투베이 구조라는 같은 조건에서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 구성원, 취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맞춤 인테리어의 진짜 매력이지. 특히 신혼부부들은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까지 고려하니까 이런 세심한 맞춤 설계가 더욱 중요한 거야. 사실 지난번 현장과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주방이야. 주방 레이아웃을 혁신적으로 바꿔준 거지. 같은 29평형 투베이 구조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주방 레이아웃을 구성했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레이아웃은 T자형 아일랜드 주방. 지난번 현장에서는 T자 형태로 아일랜드를 길게 뽑은 형태로 구성을 했어. T자형 아일랜드의 장점을 세 가지로 정리할게. 자, 첫 번째, 탁 트인 시야. T자형 주방의 가장 큰 장점은 주방이 정말 넓어 보인다는 점이야. 시야가 탁 트여서 집 전체가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신혼부부가 함께 요리할 때도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편리하지. 두 번째, 넓은 조리 공간. 자, 아일랜드가 길게 뽑혀 있어서 조리 공간이 정말 넓어. 식재료 손질부터 요리, 플레이팅까지 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할 수 있어. 세 번째, 바 테이블 기능. 아일랜드가 간단한 식사나 티타임 공간으로 활용은 가능해. 아침에 바쁠 때 빠르게 식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 단점에 대해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T자형 아일랜드의 아쉬운 점은 다이닝 공간의 부족이야. 자, 6인 식탁을 둘 공간이 애매해서 결국 거실로 식탁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자, 그러면 거실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거든. 자, 두 번째는 주방뷰 노출. 아일랜드 뒤쪽에 주방 상태가 거실에서 다 보여. 설거지를 안 한 그릇이나 조린 중인 상태가 그대로 노출되니까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 자, 세 번째, 수납 공간의 제한. 아일랜드에 집중되다 보니까 벽면 수납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야. 자, 두 번째 레이아웃, 냉장고 전면 배치형 주방. 자, 이번 현장에서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했어. 여러분이 이사갈 집에 주방에 가로가 3m가 넘는다면 참고하면 좋을 레이아웃이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냉장고장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앞에는 6인 식탁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레이아웃이야. 냉장고장 전면 배치형의 장점 3가지. 첫째, 완벽한 키친핏으로 인한 주방뷰 개선. 자, 냉장고가 완전히 가구 안에 매립되어 있으면서 일체형 느낌을 주고 거실에서 보는 뷰가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주방뷰가 확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주방은 사실 주부들한테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공간인데 자잘한 것들까지 밖으로 나와 있으면 집 전체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전면을 깔끔한 냉장고장으로 가려줌으로써 뒷공간에 있는 주방의 상태는 가려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야. 자, 둘째,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최적화. 자, 지난번 T자형 레이아웃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식탁 자리가 애매하다는 거였어. 자, 물론 식탁을 거실로 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거실 일부를 목공 작업을 뺨으로써 다이닝 공간을 확보하는 거였어. 자, 그렇게 되면 거실을 거실만의 공간으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은 별도로 분리가 확실하게 되면서 6인 식탁 자리가 확실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 자, 셋째, 조리 공간의 동선 최적화. 자, 상하부장 쪽에 하이드 후드를 통해 인덕션을 두고 컴팩트하지만 수납력은 뒤처지지 않으면서 조리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자,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11자형 형태로 구성을 했고 덕분에
상하부장 구성으로 수납과 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마감할 수 있었어. 정리하자면 T자형 아일랜드는 답답하지 않은 주방 뷰를 원하고 넓은 조리 공간이 필요하면서 식탁은 거실에 둬도 괜찮은 경우 활용하면 좋은 레이아웃이고, 냉장고 전면 배치형은 주방 뷰의 깔끔함을 중요시하고 6인 식탁을 꼭 주방에 두고 싶으면서 거실과 주방의 명확한 공간 분리를 원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은 레이아웃이야. 자, 같은 평형의 투베이 구조지만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주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맞춤 인테리어의 진짜 매력이야. 자, 지난 현장에서는 주방 쪽 발코니를 방을 통해서 확장해서 세탁실을 드레스룸으로 뒀다면, 이번 현장은 과감하게 주방 확장을 하지 않았어. 자, 원래 주방 확장에 대한 니즈가 강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주방 레이아웃이 전면부를 막는 구조였기 때문에 확장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구조였어. 아일랜드를 배치하는 형태면 주방이 전체적으로 탁 트인 느낌 때문에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여기는 조리 공간이 사실상 갇혀있는 레이아웃이다 보니까 굳이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확장이 효과적인 경우는 첫 번째, 대면형 아일랜드나 T자형 레이아웃으로 뒷공간이 거실에서 보이는 구조. 두 번째, 확장 공간이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배치. 세 번째, 다이닝 테이블을 주방 쪽에 배치하고 싶은 경우. 네 번째, 세탁실이나 팬트리 공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야. 이럴 경우 확장이 효과적이지. 반면 확장이 비효율적인 경우는 전면부가 막혀서 갇힌 레이아웃인 경우. 두 번째, 확장을 해도 시각적으로 개방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 세 번째, 냉장고장으로 전면을 막는 디자인인 경우. 네 번째,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자, 주방 확장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샤시 철거, 단열 작업, 바닥 높이 맞추기, 추가 난방 공사 등등. 이런 비용을 투자할 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이번 현장에서는 그 비용을 주방 확장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고객님께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 자, 구축 아파트에서 가급적 거실과 주방 확장은 무조건 권하는 편인데, 여기 현장은 달랐기 때문에 확장에 대해서 만류할 수 있었어. 자, 고객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공사인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철학이거든. 자, 현장은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게 아니야. 현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님의 니즈에 따라서, 그리고 레이아웃에 따라서 맞춤으로 시공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지. 같은 평형 투베이 구조라도 한 집은 주방 확장이 정답이고 다른 한 집은 확장을 안 하는 게 정답일 수 있어. 이게 바로 현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고객님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인테리어 구국만의 차별점이야. 비싼 돈 들여서 확장했는데 체감 효과는 별로 없다면 그게 더 아까운 거잖아. 자, 우리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드려. 요즘 신축은 20평대라도 욕실이 2개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데 30년차 아파트는 29평형인데도 욕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욱 신경 썼던 부분이야. 기본적으로 올 철거 후 3단 방수 시공을 기본 공사로 하고 레이아웃 변경 없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양변기, 세면대, 욕조 형태로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마감을 했어. 다만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마감 디테일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번 현장과 지난번 현장의 3가지 차이점에 대해 알려줄게. 첫 번째, 욕조와 샤워 파티션. 자, 이 부분은 정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확실히 갈려. 욕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피로를 반신욕이나 목욕으로 풀고 싶은 분들, 어린아이가 있어서 아이 목욕을 편하게 시키고 싶은 신혼부부, 그리고 빨래를 담가두거나 큰 물건을 세척할 공간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하고, 그에 반해 샤워 파티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빠르고 간결한 샤워를 선호하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욕실 청소를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넓은 샤워 공간을 원하는 분들이 주로 원하는 시공이야. 자, 두 번째, 유리 파티션과 조적 파티션.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가장 많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유리 파티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욕실을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 시각적으로 개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유리 파티션을 원하시고, 조적 파티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때나 비누 자국이 보이는 게 신경 쓰이는 분들, 선반이나 벽면 수납을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
타일로 통일감 있는 마감을 원하는 분들이 조적 파티션을 원하는 편이야. 조적 파티션은 청소와 관리가 쉬운 반면 유리 파티션은 개방감은 좋지만 물때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 자, 세 번째, 타일 세면대와 도기 세면대. 자, 세면대 선택도 디자인과 실용성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어. 타일 세면대를 선호하는 분들은 통일감 있는 욕실 디자인을 원하는 분들, 넓은 선반 공간이 필요한 분들, 맞춤 디자인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 고급스럽고 호텔 같은 느낌을 원하는 분들이 주로 타일 세면대를 원하시는 편이지. 자, 그리고 도기 세면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청소와 관리가 편한 실용성을 중시하는 분들, 시공 비용을 절약하시고 싶은 분들, 교체나 수리가 쉬운 것을 원하는 분들,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분들이 도기 세면대 시공을 원하시지. 자, 타일 세면대는 줄눈 관리가 필요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도기 세면대는 관리는 쉽지만 디자인적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 이처럼 욕실 하나를 디자인할 때도 고객님마다 선호하는 스타일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자, 인테리어 90은 고객 맞춤으로 시공하되 시공 퀄리티는 항상 최고로 유지해. 자,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3단 방수 시공과 완벽한 마감 퀄리티로 오랫동안 만족할 수 있는 욕실을 만들었어요. 같은 욕실 하나라는 조건에서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욕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맞춤 인테리어의 진정한 가치야. 자, 보통 구축 아파트에는 통신함이 없고 또 전선이 오래돼서 옛날 규정으로 입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현장에서는 신축과 달리 모든 배선을 교체하고 통신함까지 만들어 드렸거든. 전기공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줄게. 그리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하는 시공 3가지, 바로 확장, 샤시, 전기 입선 공사라는 거 잊지 말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3가지 공사는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법이야. 오늘 우면 8억원 동구 아파트 29평형 투베이 현장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같은 평수 다른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특히 레이아웃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똑같은 평형, 똑같은 투베이 구조에서 완전히 다른 뷰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고, 동일한 현장을 하다 보면 좋은 점은 돌발 변수가 적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꼭 해야 하는 시공과 굳이 없어도 되는 시공은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 아쉬웠던 점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대한민국 입지라면 최고라는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에 우면 8억원이지만 30년차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성비 있으면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현장이었지. 자, 같은 29평형 투베이 구조에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또 어떤 자재를 사용하면 더 깔끔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현장이었어.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가성비 인테리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현장이기도 하고, 진짜 인테리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상담하러 오시는데 보통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우리가 적절한 레퍼런스 자료 들고 상담하면서 찾아드리거든.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단독주택 등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상담 링크 댓글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신청하고 방문해줘.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그리고 더 달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럼 이만 마칠게. 안녕!